오늘 이제 주제는 치매죠. 치매 걸리는 거 많이 두려우시죠? 네. 뭐 어떤 사람은 여보, 내 치매 걸리면 나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확실한 해결책을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이제는 이제 어둠을 보시지 마시고요, 밝음 쪽으로 생각을 한번 확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대한 해결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서 외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치매에 걸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가 되자.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내가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한마디입니다. 예쁜 치매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쁜 치매가 있느냐, 치매도 예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환자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75세 할머니시거든요. 이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에 걸려서 중기가 되니까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일 오후에 이제 까먹는 것은 물론 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중간에 딸한테 나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나 어디 간다고 그랬지? 이런 걸 10번 정도 물어보세요. 30분 사이에. 그런데 진찰실에 들어오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치매 환자 같지가 않습니다. 인사 잘하시고, 그 다음에 예절 바르시고, 밝고 명랑하고. 그래서 따님한테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서도 주위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또 주위 사람들이 조그만 도움을 주어도 항상 고맙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 평소에 저축한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따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돌보기가. 그래서 이 따님이 마침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치매라면 나도 걸리고 싶다. 그리고 양반 치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이제 갈수록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식구들을 못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밥을 이렇게 떠먹여 드리면 할머니께서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따님한테 평소 할머니의 성격을 물어보니까 성격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남한테 배려도 잘하고 관대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예쁜 치매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미운 치매가 있느냐?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75세 할아버지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별명을 통장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분은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평소에 돈 관리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뇌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혈관성 치매가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혈관성 치매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혈관성 치매는 이 앞쪽 뇌를 주로 침범을 하거든요. 근데 앞쪽 뇌에 충동 조절 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증상이 생겼고, 또 하나 치매가 이제 중기에 이르자 또 하나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방 안에다가 통장을 한 10개 정도 깔아 놓습니다.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통장을 맞추는데 부인도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훔쳐갈까 봐.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이 얼굴에 이제 초조한 기색이 아주 역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씩 은행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내 통장에 계산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누군가 내 통장에 손을 댔다. 이거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은행을 그냥 완전히 한바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인한테 평소 성격을 물어보니까 평소에도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폭탄이야, 폭탄.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 용돈 줄 때 인색하고, 그리고 이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통장이 몇 개인지 이런 거 절대로 갖춰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치매에 걸리니까 이런 화를 많이 내는 증상과 돈에 대한 집착이 이제 심해진 거죠. 여기서 제가 미운 치매 환자 한 분을 더 소개하는데요. 82세 할머니세요. 이제 이 할머니는 평생 두 가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억울함은 남편이 젊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슴에다 품고 살아가지고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치매가 중기에 이르자 이 억울함이 망상으로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목격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87세세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졌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나이에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바람을 피겠느냐 그러면서 막 우시려고 그래요. 근데 뭐 할머니는 뭐 막무가내입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진찰실에서. 이 할머니의 또 하나의 억울함이 뭐였냐면 두 번째 억울함은 시집살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시집살이를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도 식구들한테 뭐 시집살이에 대한 한풀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그 한풀이가 몇 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식구들을 볼 때마다 이제 시집살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식구들이 슬금슬금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한테 좀 희한한 사건이 생겼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가지고요. 그거를 후라이팬에 볶았어요. 예쁜 치매와 미운 치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예쁜 치매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운 치매가 될 것 같습니까? 예쁜 치매요. 네. 자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쁜 치매가 되는 게 좋으니까 제가 예쁜 치매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은요. 감사신경망과 긍정신경망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잘 닦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어떻게 회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신경망인데 그러면 감사신경망과 예쁜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이제 이런 환자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67세 아줌마신데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중증 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팀으로 보거든요. 다 같이 환자를 보다가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뭐 기억력도 떨어져 있고 언어 능력도 떨어져 있고 방향 감각도 떨어져서 틀림없는 중증 치매인데 계산을 시켜보니까 계산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암산 시켜봐도 술술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평생 슈퍼마켓을 하신 거예요. 슈퍼마켓을 하시면서 계산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계산 신경망이
아주 두껍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치매에 걸리더라도 이 계산신경망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와 유사한 예가 뭐가 있냐면 자기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뭐 평생 되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치매가 걸리더라도 치매 말기까지 거의 자기 이름을 까먹는 사람은 없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감사신경망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치매에 걸리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신경망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치매에 걸리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곧잘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통 뭐 이 나이에 뭐 행복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문을 하냐면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병원 1층부터 19층까지 병원 투어를 한번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응급실 가보게 되면 중풍 환자가 있는데 한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삼킴 근육도 마비가 돼가지고 콧줄 끼고 있고 그리고 뭐 왼쪽으로 중풍이 오게 되면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간경화증 환자가 피를 바닥에다가 흥건하게 토해놨는데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천식 환자가 숨을 쉬는데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 어려움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옆에 있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예요. 자, 숨을 한번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네.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통증 없는 이 하루가 감사하고 감사. 그래서 1000%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1000%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 담긴 그릇이 아주 크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100% 마음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이너스 100 그래서 제로가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플러스 100 해서 200이 되는데 제로와 200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가 1000%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100이 빠져서 900 뭐 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플러스 100 해서 1100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이 1000%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치매가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신경망을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예쁜 치매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자꾸 외우는 것이 이제 치매 예방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험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긍정신경망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긍정신경망을 두껍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주부가 낮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녁 때 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얘는 이래서 나쁘고 쟤는 저래서 나쁘고 얘는 다 좋은데 요게 틀려 먹었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그걸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을 나쁘다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아, 저 사람을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내가 나쁘게 평가하네.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을 다 평가를 해보니까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주위에 10사람을 한번 이게 떠올려 봐라. 그 중에 7사람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나의 긍정 점수는 70점이요.
두 사람만 했다면 2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 10년 동안 이런 작업을 무수히 해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꼬리표 현상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요게 나쁘다 뭐 이런 꼬리표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자기 전에 주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식구나 뭐 우리 연구원들 떠올리면서 그런 긍정 점수를 매겨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습관이 되니까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긍정 점수를 매기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 치매에 걸린다면 내가 예쁜 치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운 치매가 될 것이냐를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포장이 풀려요. 또는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에 있는 뿌리 생각이나 본능, 감정 이런 게 그냥 다 노출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뇌가 이제 둥그렇잖아요. 맨 안쪽에 가운데에 뿌리 생각, 본능, 감정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뇌 피질이 밖에 있는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이 그거를 조절하고 억제를 합니다. 마치 이제 지구가 있는데 가운데 마그마가 있죠. 그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잘 조절하면 온천도 되고 그냥 터지면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뇌 속에 일어나는데요. 이 치매라는 건 뇌 피질의 병이에요. 예, 껍데기에 있는. 그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속에 있는 뿌리 생각이 그냥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은 뿌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을 보이겠지만 만약 나쁜 뿌리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이나 남을 비판하는 마음, 공격성, 화, 두려움, 뭐 억울함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할머니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뿌리 생각을 쳐다보면서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공격성이 있었구나. 이런 화가 있었네. 이런 억울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야 예쁜 치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주위 사람들과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 그걸 극복하고 살아요. 물론 안타깝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식 키우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치매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품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평소 부부 사이가 나쁘면 이제 그런 부부 있잖아요. 말끝마다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싸우는 그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부 경우에는 치매에 걸리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몇 배 불행해집니다. 나쁜 감정이 그냥 다 올라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장이 풀린다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걸 듣고 옛날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막 싸우면서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 막 부엌칼 가지고 싸우는 부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을 뵀는데 할아버지가 치매세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평소에 할아버지가 자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일을 사가지고 와도 가장 좋은 것을 애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복숭아 사온 장면을 묘사를 하시는데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세요. 그러면서 복숭아를 묘사하는데 복숭아가 이만해. 그리고 저쪽에 계신 할아버지가 잘생겼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복숭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볼 때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보통 배우자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것은 뭐 기억 못 했느냐, 왜 그런 실수를 또 했느냐, 어떨 때는 약간 뭐 화내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근데 보호자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기억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그걸 깨닫고 그나마 기억력이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역효과예요.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지적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우울해지고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공격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운 치매가 되는 거예요. 자, 치매 환자들을 혼내면요, 이게 환자들이 자기가 혼났다, 왜 혼났는지 그 기억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혼났다는 불쾌한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애들 키우는 데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애들을 키울 때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말은 맞다, 그러나 싫다예요.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그냥 불쾌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인도 그런데 치매 환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치매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똑똑하십니다. 다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고 보니까 제가 환자였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소리를 하는 대신 하지 않고 집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사다 놓고 노래하고, 할아버지가 되게 멋지세요. 오토바이를 타시는데 할머니를 뒤에 태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저한테 왔거든요. 미운 치매가 완전히 이쁜 치매가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상해,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내 말을 더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쁜 치매 되는 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친구 사이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서로 뭐 만나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또 뭐 자식 걱정 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예쁜 치매가 있대, 그리고 예쁜 치매가 되는 법은 뭐 이런 거래, 이런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서로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면, 야, 우리끼리 이제 잘 지내다가 치매 한 사람이 걸리면 자존심 내려놓고 고백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도와주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친구들한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 진단을 받았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환자를 가운데 두고 보호막을 딱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산도 같이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같이 가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서 그룹으로 보게 되면 누가 환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환자가 별로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가 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쁜 치매가 되는 법을 평소에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행복합니다. 뭐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일도 잘 풀리고 그러다가 이제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가 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치매에 대한 걱정이 한 50% 날아간 느낌이죠? 네. 반토막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마저 반토막을 마저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치매에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미인이 되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미인이 되기 위해서 얼굴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얼굴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뇌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뇌 관리보다는 얼굴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피부는 보이는데 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뇌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부터 뇌를 이렇게 이제 쌍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쪽이 뇌미인인가 알아맞히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혈관 촬영입니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어깨선이 보이고 목이 있고 얼굴 윤곽이 보이고 여기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이 더 미인 같습니까? 오른쪽이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보시면 모든 혈관이 이렇게 이 심장 쪽인데 쭉 올라가고 대칭이잖아요. 미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어. 그리고 이 혈관은 아주 잘룩잘룩해요. 그리고 여기 가다가 또 끊겼고 이런 식으로 혈관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은 거냐면 이게 사람이 옆으로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찍은 겁니다. 수평 단면이에요. 수평 단면을 이제 얻게 되면 일견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여요? 이쪽이 더 좋아 보이죠.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 이제 가운데 빈 공간이 8팔자 모양으로 있는데 이게 뇌실 빈 공간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 뇌실 주위로 하얀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혈관이 막히면 뇌 조직이 죽고 그렇게 되면 MRI가 이거를 하얗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 조직이 죽어가지고 자, 여기가 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딸려가가지고요. 이 뇌실이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위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죠? 이게 꽉 찬 뇌가 더 뇌미인이니까 이쪽은 정상인데 이쪽은 평생 술을 엄청 먹은 사람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이제 고랑인데 고랑이 깊지요. 다 위축이 돼가지고 그리고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됐는데 특히 앞쪽 뇌가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헐렁해가지고 푹 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뇌미인이 되는 노력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치매 예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치매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크게 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있어요. 사실은 뭐 치매의 종류는 한 50가지 이상 되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내지 90%다 보니까 이 두 개만 알면 뭐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건 무엇이냐?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뇌졸중, 중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터짐, 뇌출혈, 그리고 막힘,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치매도 있으나 뇌경색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치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뇌경색에는 다시 큰 혈관 막힘과 작은 혈관 막힘이 있거든요. 이 정도가
이 정도가 큰 혈관입니다. 예, 심장에서 혈관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경동맥 그러는데, 경동맥이 분지를 해서 하나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얼굴을 공급해주고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뇌를 공급해주는데, 이 큰 혈관의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깨끗해요. 이거 보세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기름기가 꼈죠. 그리고 혈압이 높게 되면 상처가 납니다.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면 피딱지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혈관 안쪽에 상처가 나면 피딱지가 생겨서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막히는 거예요. 제가 실제 우리 환자 한 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경동맥이라고 했고 여기가 분지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잘 막히거든요. 우리 환자를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가 찰룩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청진기를 갖다가 대면 쉭 소리가 납니다. 좁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분출하는 소리예요. 여기는 목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해요. 그 수술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목동맥이 나왔죠? 그래서 외과 선생님이 이제 칼로 잽니다. 노란 게 뭐가 나왔죠? 노란 게 좀 더 선명해졌고, 나중에 이런 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나 이 환자는 다행이죠. 이렇게 긁어내서 사진 보세요. 완전히 원상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데 만약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뭐 이 하얀 부위가 다 뇌세포가 죽은다는데 한꺼번에 그냥 많은 뇌세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막히게 되면 뭐 이쪽 뇌에 왼쪽 뇌에 반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생기는 치매가 있는 반면 작은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이때는 좀 스토리가 달라요. 여기가 큰 혈관이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분지를 하면서 나중에 가늘어지는데 너무 가늘어서 나중에는 MRI가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 조그만 혈관 하나가 막히게 되면 이런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MRI에서는 이게 하얀 점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얀 점. 그런데 이게 오늘 하나 생기고 3주 후에 하나 생기고 뭐 1년 후에 생기고 야금야금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오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뇌혈관이 막혔는데도 저한테 왔을 때 중풍 증상이 과거에 있었느냐 물어보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은 동맥이니까 한꺼번에 손상되는 뇌세포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증상 경색이 자꾸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혈관성 치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아스피린 같은 거 투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좋아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혈관이 막히느냐.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히는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시험 본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성 치매의 초기 증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중풍 증상은 없다고 했지만 이 초기 증상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 것이 앞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것은 물론 두 가지 형태의 성격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게을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 뇌에 이 동기센터가 있거든요. 이 동기센터가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수가 적고 무기력하고 외출도 안 하려고 하고 만사를 귀찮아하고 그래서 마치 우울증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충동 조절 센터가 있는데 이게 망가지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이 있는데 뭐 화를 많이 내고 게을러졌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의 초기를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운동 증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동작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들어가고 나올 때 약간 이렇게 어두운하다든가 느리다든가 좀 심해지면 약간 종종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음이 나빠지고 삼킴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물 먹을 때 살에 들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치매에는 크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는 약 110년 전에 그 독일 의사 알츠하이머 씨가 발견했다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만약 제가 발견했더라면 나병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뇌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뇌세포들이 아주 아름답게 소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것처럼 이제 뇌세포가 있고 아주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뇌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게 노폐물 같은 게 껴 있어요. 이걸 아밀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근데 이 아밀로이드 단백은 신경 독성이 있어요. 신경 세포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침착하냐면 뇌 피질에 침착을 해요. 뇌 피질은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뇌에 침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맨 먼저 이 기억센터 같은 데에 침착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언어 장애가 생기는데 이 언어 장애라는 거는 이런 형태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뭐 그거라고 한다든가 뭐 거식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여보 그거 가져와 해도 갖다 주죠. 그게 뭔지 알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얘기해라. 그래야 갖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 치매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쪽 두정이업으로 퍼져서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조금 더 진행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뭐 손자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이 맨 처음 증상이 이 기억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데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건망증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기억장애하고 제가 감별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인들한테 보일 수 있는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소한 것을 잊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주면 그걸 기억해내요. 그게 건망증인데 기억장애는 좀 중요한 것을 잊어요. 돈 거래한 것을 잊는다든가 아니면 3개월 전에 친구가 사망해서 영안실을 갔는데 3개월 후에 야, 요즘 걔가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동년배 같은 학력에 비해서 내가 떨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제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효과는 있으나 획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밀로이드를 꺼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물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언젠가 혜택을 받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치매 예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치매 예방법은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님이 만드셨어요. 전 세계 1만 5천 개의 논문을 모두 조사해가지고 6개의 인지건강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외국 학술지에 보고했는데 현재도 인기가 많은 논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은 진땀나게 운동하고,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대내활동,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 체중 조절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세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3고인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입니다. 자, 우리 진인사 대천명의 원래 뜻은 아시죠? 뭐 노력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우리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치매 예방법을 원 없이 실천하시고 이제 재미있게 살고 하늘에 맡기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운동인데요. 보통 운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뇌입니다. 최근에 그 운동과 뇌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운동을 시키고 전후로 비교했더니 뇌가 두꺼워진 거예요. 특히 여기 해마, 기억센터로 알려진 해마하고 전두엽이 두꺼워진 겁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60, 70대 노인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젊은 사람 뇌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의 뇌가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운동하시는 법은 뭐 다 아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동하면 보통 뭐 헬스장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멋있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또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법을 많이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장소에 상관없이 수시로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윗몸 일으키기 하죠. 그러나 이제 앞쪽도 중요하지만 이 뒤쪽 근육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약 생각이 금방 안 나면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한쪽 다리를 드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쥐임볼이라고 공에 올라가서 하시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한쪽 다리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관한 한 이 운동만큼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담배인데요. 담배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뇌혈관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울 때마다 뇌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인데,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뇌가 많이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게 굉장한 뇌 자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안색이 나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제를 돌리죠. 그걸 캐치하고. 그럴 때 뇌가 많이 발달하고요. 또 내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여럿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고 얼굴도 기억해야 되고 신상 정보도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또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긍정 점수를 매겨서 예쁜 치매가 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내 활동인데요.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떤 두뇌 활동을 해야 되느냐, 뭐 화투를 치게 되면 치매 예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TV보다는 앞쪽 뇌 개발입니다. 자, 우리가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 보는 거,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거, 이런 거는 뒤쪽 뇌를 활성화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런 TV 시청은 실제로 치매의 발병률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앞쪽 뇌와 뒤쪽 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뒤쪽 뇌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앞쪽 뇌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쪽입니다. 뒤쪽 뇌는
수동적이고 앞쪽 뇌는 능동적입니다. 아주 쉽게 이 TV 보는 뇌는 뒤쪽 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두엽 치매라고 있거든요. 그 전두엽 치매 환자들은 내버려 두면 뭐 19시간도 텔레비를 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국 학술지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앞쪽 뇌는 없어졌고 TV 보는 뇌만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자, 어린애들도 비슷하죠. 어린애들도 텔레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애들은 뒤쪽 뇌가 발달하고 나중에 앞쪽 뇌가 나중에 발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쪽 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치매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텔레비를 많이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앞쪽 뇌가 발달하면 텔레비 보는 거 적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성인이 돼서 아직까지도 텔레비가 너무 좋다, 막 보고 또 보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성숙하던가 아니면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서 이 TV 신경망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V보다는 앞쪽 뇌 개발인데요. 제가 좋은 예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독서예요. 독서를 하게 되면 뇌 전체가 많이 활성화되는데 특히 독서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앞쪽 뇌가 되게 많이 개발이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또 말하는 센터가 앞쪽 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너는 이 책을 읽고 나는 이 책을 읽고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 예방이 종합적으로 돼요. 두뇌 활동도 되고 사회 활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독서는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예는 글쓰기거든요. 이제 만약 글쓰기를 하루에 30분씩 했다. 3개월 동안 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뇌가 진짜 많이 변합니다. 무슨 글쓰기를 할 것이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내 인생을 정리해 보는 거죠. 자서전 같은 거 써본다든가 아니면 목표를 써보는 겁니다. 이번 달의 목표, 올해의 목표, 5년, 10년 후의 목표. 최근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뇌 활성을 해야 되고요. 뭐 두뇌 활성법이 되게 많고 뭐 시중에 보면 치매 예방 문제집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뇌를 많이 쓰게 되면 과연 뇌가 변하느냐? 변합니다. 요즘에는 테크닉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이제 이 MRI를 찍게 되면 뇌 피질의 두께를 다 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3차원 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5, 여기는 2.7mm. 두 사람이 찍게 되면 뭐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3.5인데 나는 3.2구나. 뭐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제가 어떤 뇌민이 있길래 그 사람을 일반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벽돌 색깔로 된 부위가 다 이게 두껍습니다. 특히 전두엽이 많이 두껍죠.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이 다 뇌에 반영이 돼서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3개월 동안 인지 훈련을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전후로 MRI를 찍어봤더니 뇌가 변합니다. 이게 이제 논문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인데요. 이 술을 먹게 되면 천박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 뇌가 얇아집니다. 일반인하고 비교해봤더니 이 퍼런 부위가 다 얇아졌는데 특히 전두엽이 많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정상이고 이건 술을 엄청 많이 마신 사람인데 이 고랑이 다 깊지요. 뇌가 위축이 돼서. 그리고 이 작은 걸 보세요. 작은 골이 여기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띠 모양으로 뭐가 이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뇌량이라는 거거든요.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신경 섬유가 지나가는 곳, 그게 다 얇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냥 뇌가 쪼그라듭니다. 술을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사와 체중 조절인데요. 뭐 뇌에 좋은 음식 이런 거는 다 하시니까 제가 뭐 그거는 생략하고요. 비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비만의 부작용이 많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치매, 뇌졸중 다 있는데 내가 만약 표준 체중보다 20kg 더 나간다. 그러면 20kg 배낭을 짊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자, 20kg 배낭을 짊어져 봤습니까? 2리터짜리 물통 10개입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짊어지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운동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지고 다니니까 이 허리하고 무릎이 다 상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약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뭐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약, 심장약 뭐 이런 것들, 통증약, 골다공증 약. 그래서 이 배낭 그냥 버려버리세요. 자, 우리나라 이제 40, 50대를 보게 되면 참 조금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해 못할 현상인데요. 40, 50대가 돼가지고 좀 뚱뚱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고혈압도 좀 있고 당뇨기도 있고 뭐 고지혈증도 있다. 그 상태에서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살아요.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무서우니까 습관을 바꾸시게 되면 이제 뇌미인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제 제 강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치매에 걸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가 되자.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뇌미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